루시골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토피를 가진 아이의 엄마로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 엄마가 읽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책에는 첫 장에는 동의보감에서 얻을 수 있는 양육의 지혜가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느리게 자라는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해서 10살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동의보감식 처방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두 번째 장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토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책을 쓰신 방성의 저자님은 두 아들의 엄마이고, 이 저자님의 아이들도 아토피를 앓은 경험이 있어서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제목은 이래요. 부모의 조바심이 독약인 병, 아토피. 저도 저희 6살 된 큰아이가 아토피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아토피라고 진단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고. 태열이 좀 심했는데 건조함도 너무 심해서 신생아 시절에 수유를 할 때 로션을 계속 손발에 발라줬던 기억이 나요. 수유하면서 손발이 너무 많이 건조하고 갈라지고 피가 나서 계속 로션을 발라줬었는데 크면서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제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피부과, 소아피부과를 보는 병원을 갔거든요. 너무 아이가 긁고 상처가 심해지고 2차 감염이 이제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병원으로 가서 그때부터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몰랐고 그냥 아토피는 병이라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세 돌쯤 그 병원에 가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다 하면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꾸준히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매일매일 복용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여름에 한 달 정도 쉰 적은 있지만 그 한 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약을 먹었고, 스테로이드제는 처음에는 하루에 3번을 바르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서 2년쯤 되었을 때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바르는 걸로 복용량을 줄여 갔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8월에 8월달이 가장 아이들이 피부가 괜찮을 시기라고 덜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약을 끊어보자 하셔서 약을 끊었는데 아이의 얼굴과 온 몸에 갑자기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게 말로만 듣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겁이 나고, 사실 약을 바르고 먹을 때는 그냥 증상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과자고 뭐 아이스크림이고 이런 가공식품도 다 먹었고 딱히 음식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도 음식에는 알러지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아이가 약으로 아토피라는 그 병을 자꾸 억제시키고 올라오지 못하게만 눌러놓는 역할을 하다가 약을 끊자마자 너무 증상이 악화되어서 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그때부터 아토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너무 의사만 믿으면 이 병은 다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맹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의사와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만난 책이 이 엄마가 읽는 동의보감이기도 하고, 방성의 저자님이 또 쓰신 또 아토피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저희는 한방치료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그 느낀 바, 경험한 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16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세월 수많은 사람이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남용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아토피란 가장 빨리 가려고 하면 가장 늦게 도착하는 병임을 알게 되었다. 저도 사실 병을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이 그만큼 무섭다더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스테로이드제를 적당히 잘 사용만 하면 부작용 없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은 사실 엄마가 크게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병 증상 자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려고 했고 쉽게 가려고 하다가 정말 병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해서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토피란 가장 빨리 가려고 하면 가장 늦게 도착하게 만드는 병임을 알게 되었다. 가장 편하게 가고자 하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하고 쉽게 가려다가 더 증상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잠시 증상을 덮어버리는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사고력을 갖추지 못한 성장기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납득시키기란 어렵다.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아이 혼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아토피는 부모의 관찰과 지식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쉽지 않지만 부모 스스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전에 임할 각오를 해야 한다. 당장 나빠졌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또 당장 좋아졌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에 연연해하지 말고 아이가 먹는 음식 하나, 아이가 입는 옷가지 하나, 씻고 닦는 습관 하나부터 차근차근 개선해보자. 네, 이 부분이 아토피를 가진 아이의 부모라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쉽고 편하게 가려다가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고, 부모의 조바심 때문에 이 병을 더 키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환경과 습관, 먹거리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예요. 제가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끊고 한방 치료를 선택하면서 먹거리,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제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감정적으로 만나는 엄마와 정말 감정적으로 유대가 깊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정말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이와 하는 대화법, 그리고 아이와 하는 놀이 모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전에는 정말 제가 진지하고 너무 재미없는 엄마였거든요. 정말 옳은 것만 가르치려고 했고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내용만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나쁜 행동을 하면 무조건 훈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제 육아서에서 읽어왔던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 그리고 괜찮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했던 육아법을 모두 깨워버리고, 이제 무조건 즐겁게 재밌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상상력과 이야기를 계속 추가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뭔가 뭐 역할놀이를 할 때도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와 진심을 쏟아서 놀고, 그리고 아이와 스킨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제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게 사랑을 퍼부어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아토피를 자연 치유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2~3달 정도 만에 저희 아이 아토피 증상도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그 증상이 저는 마음에서 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토피는 그냥 약으로 억누를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몸 속에서 열이 해결돼야 이제 그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엄마와의 유대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저희 아이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갑자기 나빠졌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갑자기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아토피를 위해서 아토피를 치유하려고 처음에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엄마가 아이에게 조금 더 맞추고 아이를 조금 더 내가 키워야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냥 같이 놀 수 있는 존재로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이제 여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관계 회복까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됐고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또 아토피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습관, 환경, 그리고 음식 관리에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와의 유대관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장 많이 아껴 주시고 표현해 주세요. 아이는 그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처럼 맺혀있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순간 그게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풀어지는 순간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혹은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먹일 것인지, 무엇을 입힐 것인지, 어떤 곳에서 재울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가 환경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다는 이유로 너무 환경만 돌보다가 내 아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진 않는지 꼭 돌아보시고 아이와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분명히 아토피는 저절로 치유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아직 아이 아토피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런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우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천해서 꼭 아토피를 치유하는 멋진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엄마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는 엄마 성장연구소 루시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